방역 패스 협조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계실 겁니다. 다소 좀 참아주시고.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따라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이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죠. 같이 젊은 사람은 그냥 배달시키고 포장을 하고 하면 되지만 나이 많은 드신 분들이나 대형마트 아니고서는 가기가 힘들 텐데 오늘부터요, 전국의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등 방역 패스가 적용이 돼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출입이 금지됩니다. 네,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17일부터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되니까 백화점, 대형마트가 포함이 되고 농수산물 유통센터 중에 큰 곳들도 있고요. 서점 중에서도 선평이 있습니다. 조금 안 되는 크기네요. 그렇습니다. 서점 중에서도 아마 생각나시는 그 대형 서점도 이번에 다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번 주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이번에 방역 패스는 그러니까 2차를 빨리 접종받으신 분들 중에서 6개월이 지나서 이 상실된 분들 34만 명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역시 통과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 부스터샷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에 그러면 그 30몇만 명은 1, 2차를 했기 때문에 3차는 뭐 당연히 맞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또 부스터샷은 맞는 즉시 방역 패스가 또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점도 생각하셔야 될 것 2주 같습니다. 지났습니다 이런 거 없이 2차와는 좀 다른. 3차 맞는 즉시 그냥 방역 패스가 이제 패스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백신은 아직까지 맞지 않은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트에도 못 가고 뭐 생필품도 못 사게 되니까 최소한의 나의 생활이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를 좀 보고 어제 저녁 뉴스를 좀 봤더니요. 속속 들어오는 속보가 장 보려고 굉장히 많은 인파가 좀 몰렸다라고 합니다. 이제 물론 이번 주가 계도 기간이기는 하지만 실시는 원래 오늘부터 아니겠습니까? 정식으로. 그래서 이제 많이 좀 몰렸다라고 하는데 야, 그러면 정말 장도 못 보고 백신 미접종자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불만들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동네 슈퍼마켓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완전한 대형 아니고선 충분히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뭐 그런 위기에 같은 것은 없다라는 또 그런 반응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되면서 반발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설 이용 상황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단순히 시설의 규모만 놓고 출입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또 일고 있습니다. 또 버스나 지하철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제약 없이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 10,000원 지하철이나 10,000원 버스 그러니까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는 하는 게 맞지만 생활 편의를 고려했을 때는 지하철이나 이런 곳과도 좀 차별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영업 제한, 이런 집합 금지 같은 그 기준에 나왔을 때부터 형평성과 공평성 그 기준에 대한 논란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방역 패스로 좀 확대돼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이번 조치 같은 경우에도 정부 당국이 고민 끝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미접종자일 때는 근무해도 허락을 된다면서요?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와 쇼핑의 차이는 뭐냐? 없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일하는 같은 장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고 이제 계속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 실내와 실외. 그러니까 바깥 생활을 했을 때는 방역 패스를 풀어주고요. 가령 뭐 워터파크나 스키장 같은 경우 실내 스포츠 센터는 좀 제약을 가게 되는데 가령 이런 경우가 있죠. 놀이공원 같은 경우는 실외여서 현재 방역 패스를 풀어주는데 놀이공원 내에도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설들이 있단 말입니다. 취식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준. 두 번째 또 정부가 제시하는 게 취식 여부입니다. 가령 먹을 수 있는 곳은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여기엔 방역 패스. 아닌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또 기본적으로 이 취식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방역 패스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논란들. 뭐 대표적인 것들이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PC방과 오락실. 그렇죠. 차이는 없는데 PC방은 방역 패스 적용인데 오락실은 또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완은 필요할 것으로 같습니다. 네, 방역 패스를 두고 형평성, 공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방역 패스 효력 정지와 관련해서 정부와 재판부 방역 패스 효과를 두고 대립했던 것으로 좀 알려졌죠. 지난 7일에. 그런데 이제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방역 패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약 4건의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봤던 이제 학부모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 패스를 좀 갖춰본 예. 정지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포함해서요. 의대 교수들 약 1000여 명이 또 포함됐던 아예 방역 패스 자체를 원천적으로 이제 무효로 해달라는 이제 그런 소송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바로 그 소송에 대한 이제 정부와 어떤 이런 법안과의 그런 질의응답이 있었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좀 알려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효력 정지 사전 신문이었었는데요. 일단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는 이랬다고 합니다. 당국에서 법원에서 방역 패스로 얻는 실익성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이 답변이 백신 미접종자가 전체 6%밖에 안 되나 네. 현재 위중증자 사망자에는 53%를 차지한다. 이렇게 응답을 한 것이 논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법원이 그러면 99%를 맞으면 안 맞게 되느냐 소위 말하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못하고 백신 미접종자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핵심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명쾌하게 답변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군요. 자세한 이 사전 질의응답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계속해서 소송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건강상으로 도저히 맞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재보다는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전문가의 네.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철진 시사평론가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